이 장면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 두 가지 시선이 오늘 조간신문들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통제받지 않으려는 경찰의 집단 항명이다라는 경찰을 향한 비판적인 시선과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왜 이리 조급하고 성급하게 다루려느냐라는 현 정부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 두 가지 시선이 충돌하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 바로 경찰청장의 사표 투척입니다.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진 경찰은 통제가 필요하다. 공룡 경찰은 안 된다라며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공교롭게 경찰국 만들겠다는 그날 임기 20여일 남은 경찰청장이 사표를 던진 겁니다. 들어보시죠. 역대 정부에서는 이른바 BH로 불리던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쥐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행안부를 패싱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BH 내에서 경찰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일 수 없는 마당에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진 경찰이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산하에 검찰국이 있는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이 필요하다,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날 경찰청장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행안부 장관 발표 3시간 전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국 신설 반대요라며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공룡 경찰 우려가 크다라며 경찰국 신설안을 발표했고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 출국하던 그날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그 시점에 그날에 딱 김창룡 경찰청장이 맞춰서 사표를 던졌다라는 풀이가 나오면서 항명성 사표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이 장면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극과 극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 경찰 아니 아무런 견제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출국하는 날 사표를 던지냐? 이거 항명 아니냐라고 격앙된 반응이고 민주당에서는 와, 이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 경찰을 소나기에 넣으려니 라는 극과 극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들어보시죠.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은 자신을 경찰청장에 임명한 과거 권력과 자신만 옳다는 개인적 아집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아니라 개인 정치를 선택한 치안 수장의 독단적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을 탄핵 추진해야 한다. 경찰국 신설이 계속 강행이 된다면 탄핵 추진, 국기문란 발언에 대한 국정조사,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경찰 출신 의원입니다.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죠. 이양수 의원님, 타이밍이 참 공교롭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만들겠다라고 발표하려고 딱 그날 대통령이 출국하는 그날에 맞춰서 이제 사표를 딱 던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임기가 굉장히 많이 남았으면 네. 뭐 사표를 이렇게 확 던지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었었는데 사실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일. 네. 사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 20일을 좀 마저 임기를 채우고 그 보장되는 경찰청장의 임기를 마무리했어야 한다라는 그런 좀 지적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청장이 그 이렇게 하는 데에는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행안부 내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고 행안부에서 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항명이다. 항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한 불쾌감, 예. 그거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 내에는 검찰국이 있어갖고 검찰을 통제합니다. 네. 꼭 통제라기보다는 이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유기적인 업무를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 경찰 조직은
청와대에서 직접 했습니다. 권력의 핵심부에서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을 통해서 경찰을 이중으로 통제를 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권력이 경찰을 활용하고 악용하기 아주 좋은 구도였죠. 근데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제도를 없애겠다. 청와대 내, 특히 대통령실 내에 이런 그 경찰과 직접 연관되는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을 두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법무부가 검찰국을 두었던 것처럼 행안부에 경찰국을 둬서 서로 업무 협의를 해야 된다. 사실은 그 이야기에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경찰을 그냥 아무런 통제도 예.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그 정부 부처가 전혀 통제하지 않는 그런 조직으로 둔다면 선출 권력에 의한 문민에 의한 통제는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지금 굉장히 비대해지고 막강해진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성은 주되 이 경찰 조직이 국민의 이익에 뜻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한 어떤 장치는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경찰 조직에서 이렇게 너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이렇게 반대하고 저항하는 모습은 너무 이제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너무 올인하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지금 행안부의 이상민 장관 같은 분은 되게 무리해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같이 일을 해봤지만 굉장히 차분하고 그 덕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선을 넘는 과도한 무슨 통제라든지 이런 거 할 분은 아니고, 또 행안부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이런 것들이 더 보장되는 차원에서의 경찰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뭐 경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경찰 쪽에서는 좀 더 냉정함을 가지고서 이 문제에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국하는 날 사의를 표명한 것이 항명 아니냐, 치안을 내팽개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게 예. 아니 그 치안감 인사 때 경찰이 국기문란을 했다라고, 그것도 대통령께서 국기문란이다. 이건 뭐냐면 경찰청장 그만두라는 이야기예요. 국기문란, 대통령 입을 통해서 국기문란으로 규정을 할 정도면 경찰청장 당장 그만두라는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안부 내에 그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 면담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 면담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결국은 지난 주말에 전화 통화하고서 경찰의 입장을 전달하고 면담도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경찰청장 그만두라는 이야기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진짜 사표를 내니까 이제는 또 항명이다. 예. 아니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어쩌라는 거냐? 예, 대통령께서 국기문란으로 규정할 정도면 어떤 경찰청장이 그 직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이 배짱 좋은 경찰청장이라 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표를 낸 것이고, 더더구나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나가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테러와 관련된 정보,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총괄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인데 1급 고위 간부 27명을 전부 대기 발령을 시켜버렸습니다. 해외 나가시는 마당에 테러 정보,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다 해야 되는 1급 간부들을 전부 직위 해제를 시켜가지고 국정원에 1급이 지금 없습니다. 전부 직위 해제를 다 시켜놓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정원의 1급 간부가 27명이라는 사실 자체도 보안 상황이고 기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언론에 막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어떻습니까?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가지고 거기도 해양경찰청 치안감 이분들도 전부 일괄 사표를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을 앞두고서. 그러니까 해외 순방 앞두고서 이 테러 정보, 대북 정보, 그다음에 우리의 영해를 지키는 해양경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까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는 집권 여당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사표를 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조직을 추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항명이라고 공격을 해버리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기대겠습니까? 13만 경찰 조직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야의 상반된 입장 듣고 계십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본인의 이야기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청장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의 논의와 관련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장관이 통화해서 상당 부분 청장도 수용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우리 경찰청을 입장을 말씀드렸고 장관님은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답니다. 지금까지는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특히 행안부 장관과의 통화 때 수긍한 것 아니냐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쉽게 말해 너는 너에게 했고 나는 나에게 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럼 이상민 장관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도 준비가 돼 있는데 이번엔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지하게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오늘 발표해드린 바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총장님께 드렸고 청장님도 상당 부분 수긍을 하셨습니다.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하겠다는데 그걸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비판에 대한 반박까지 행안부 장관이 했습니다. 경찰청장 통화했을 땐 다 수긍하더라. 그리고 왜 사표 내느냐? 라고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두 분 어떤 통화했을까요? 98분간 통화했으면은 와, 1시간 38분을 통화했다는 건데 저는 핸드폰이 이제 뜨겁거든요. 자, 김창룡 경찰청장 재구성해봤어요. 동아일보가 제도 개선 위에 경찰 통제 권관 시행을 늦추고 좀 더 의견 수렴하자. 견제받지 않은 경찰을 가만둘 수 없다라는 이상부 행안부 장관의 입장이 충돌했다. 설득 안 되자 김창룡 청장이 사퇴를 결심한 것 같다라는 동아일보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 계시잖아요. 우리가 경찰이 처리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좀 많이 기억하는데 잘한 것도 있고 또 경찰이 왜 그랬을까라는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예컨대 뭐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산채에 직접 출동했다가 그냥 산책만 하고 돌아갔다 뭐 이런 조롱도 나왔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그건 특가법 적용 대상 아니다라고 바득바득 우기다가 결국 뭐 봐주기 논란 아니냐 이런 논란도 최근에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검찰도 마찬가지. 네, 경찰이 과연 이제까지 어떤 정치의 중립성 또는 독립성을 지켜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아마 동의하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이제까지 어떤 경찰의 어떤 통제나 그런 것들은 민정수석실 또는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통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스템 안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권자의 자의적인 판단 또는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경찰의 수사나 아니면 경찰의 예산이랄지 인사가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휘둘러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작년 1월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가지고 검찰에 엄청난 수사권 갔잖아요. 또 올 5월에 검수완박법 통과됐어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거의 다 가져갔어요. 더군다나 2024년에는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 가져와요. 그럼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게 뭐냐? 검찰이 있었는데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또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룡 검찰, 거대한 검찰,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러한 경찰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럼 경찰의 어떤 이러한 거대한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물론 외부적이고 독립적인 민주주의 절차에서 통제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현재의 정부조직법이랄지 여러 가지 법 체계에 보면
경찰은 행안부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정부들이 민정수석실이랄지 아니면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통제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를 위해서 통제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편법으로 통제를 된 거죠. 그러면 통제의 의미도 있지만 만약에 인사권이랄지 예산권까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경찰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경찰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최고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물론 경찰의 어떤 독립성, 특히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는 보면 또 경찰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위원회가 상설기구도 아니고 단순 자문기구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를 통해서 경찰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은 저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 단지 통제 자체가 정부나 통치권자의 자의적에 의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예. 하는 방법이 또 강구가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손정희 변호사님, 반면 이제 현 정부를 향해서는 검찰총장 출신이었고 검수완박 국면에서 이른바 속도 조절을 해달라라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요청이 계속 묵살당해 왔잖아요. 그랬던 어떤 피해의 경험이 있는 윤석열 정부가 속도 조절하고 여론 수렴해달라라는 의견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과격하고 재촉하느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오늘.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찰도 통제돼야 되는 권력이고 수사권이 확대되는 만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심판이나 견제와 감독을 받아야 되는 기관은 맞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실은 제가 법률을 공부할 때부터 최소 20년 전부터 검경의 수사권은 조정돼야 된다는 논의를 20년 동안 하다가 민주당에서 10년, 20년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비로소 일부가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만큼 논의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법률안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너무 급하다. 여론 수렴이 좀 적었다. 이런 비판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됐던 건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으로서 후보 시절의 공약으로 경찰 개혁이나 경찰 통제 방안에 구체적인 공약이 있었느냐? 그 사안의 중대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경찰국 이야기가 나오고 경찰청장 징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좀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경찰의 문제는 힘이 너무 비대고 권력이 세서 수사권을 독점하거나 기소권을 독점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니었고 전문성이나 어떤 능력의 부실 문제가 국민들한테 지적이 있었고 오히려 너무 권력과 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 경찰이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의 문제가 경찰에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만들고 행안부 장관이라는 행정 권력, 대통령한테 위임받은 권력이 직접적으로 통제하면 권력과 멀어지는 건가요? 권력과 더 가까워지는 건가요? 통제라는 미명하에 훨씬 더 권력이 사유할 가능성이 많은 형태로 지금 이걸 통제라는 명목으로 제도를 개선을 한다는 건데 약간 의아한 면이 있고 제도 개선을 하려면 오랜 기간 숙고하고 용역 업무를 통해서 외국 이빨래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들이 좀 충분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도 너무 낯선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다. 통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너무 급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용역과 이렇게 개선했을 때의 어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역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뚜렷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수사권이 넓어질 거고 그러면 경찰 권력이 많아지니까 우리는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과 정당성만으로는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기에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대통령이 부재 중일 때 사표를 던진 것, 대통령실은 과연 기류가 어떨까요?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그 부분 함께 보시죠. 대통령실 관계자, 우리로선 이거 왜 그러지? 할 수 있는 상황. 윤 대통령이 국내에 들어오면 경위 파악해봐야 할 것. 대통령 부재 중에 치안 총수가 사표를 던진 건데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기분 좋을 리가 있겠나라며 대통령실에서도 불쾌감을 냈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경찰을 이렇게 빨리 통제하려 하려는 이유, 정부가. 그리고 경찰에서는 경찰청장이 사표를 던지면서 공개 반발을 하는 이유는
9월에 예정돼 있는 이 검수완박 시행과 사실은 맞물려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상당수 경찰로 이첩되는 그 시점이기도 하고 잠시 후면 이 국정원이 갖고 있었던 대공수사 역량도 경찰로 이첩이 되기 때문입니다.